인문예술 7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음악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 가시면, 자,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신에게 바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 자, 그래서 어떤 종교 음악이 이때는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르네상스 예술이 전개가 되면서, 자,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를 보는데, 자, 보통 이제 15세기를 기점으로 지금 여기 음악을 전개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인쇄술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악보,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이제 악보가 보편화되면서 이 대중이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 음악이 종교적 목적인 뿐만 아니라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미학적, 아름다움 내지 예술적인 것. 자, 이것을 추구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성부의 짜임새입니다. 이게 변했다는 거. 자, 우선 지금 현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체계의 4성부 짜임새가 이 시대에 확립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됐었냐?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선 기본 성부로 뭘 사용했어요?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까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가 이 세 개 체계로 돼 있었는데, 자,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성부 음악이 유행하여서, 자, 3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위에는 요 3성부 체계, 기본적인 성부도 그냥 계속 이것이 사용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베이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4성부 음악도 함께 여기서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 4개의 성부 중에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자, 선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4성부의 음악을 우리는 호모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럼 선율을 여기서 연주하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소프라노 부분이겠죠. 나머지는 거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옆에서 뭘 맞춰주는 거야? 이제 하모니를 넣어주는 것, 이런 역할 정도를 했단 말이야.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4성부 음악을 우리는 폴리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호모폰이라는 것은 결국 소프라노가 선율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야? 반주를 제공하는 어떤 음악들, 화음, 이 정도만 맞춰주는 역할이었다면, 자, 폴리폰임에 왔을 때는 소프라노 따로, 알토 따로, 테너, 베이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씩이 강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르네상스 초기에는 바로 호모포니의 짜임새가, 그리고 15세기 말이 오면서 이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성부의 개별적 선율을 여기 강조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폴리포니가 되는 거죠. 자,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가 수월했던 이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이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들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웠으므로 전문 성가대가 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성가대 음악할 때 보면, 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라노의 여기 계속 소리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알토나 테너, 베이스에 따라 음악이 각각 자기의 음악을 이렇게 목소리를 여기 이것을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 선율이 명확한 일반인도 따라오기 수월했던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밑에 있는 것은 동시에 진행돼서 이것은 전문 성가대에 의해 불려졌다고 그랬고요.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하면서 각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에 선율을 모방해서 연주하는 모방 기법이 발달했는데, 바로 현대의 그 돌림 노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자,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아까는 3성부가 4성부로 변한 이 성부 체계가 변했다는 거고, 짜임이. 자, 두 번째 변화는 성부 안에서의 음정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가 다른 음과 이 음 사이 간격을 우리는 음정이라고 하죠. 뭐 음정 박자할 때. 그런데 이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 음의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와 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레, 미, 파가 있으니까. 자, 그럼 합치면 도부터 해갖고 포함시키라고 했었죠? 두 음을 해서 도가 1도, 레가 2도, 미 3도, 파 4도, 솔 5도. 여기서부터 치면 총 몇 도? 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도, 5도, 8도 이 음정만을 협파음정, 이걸 협파음으로 봤어요. 이제 조화로운 음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리고 이를 주로 사용했고, 그런데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자, 유럽 대륙에서도 3도나 6도 음정들, 자, 아까 1, 5, 8도만 협파 음정으로 봤는데 자, 3도, 6도까지도 어떤 왔어요? 자, 협파 음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몇 개로 늘어나는 거야? 1, 3, 5, 6, 8. 이것이 다 협파음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면 이 3도 음정이므로 자, 맞나요? 도, 레, 미니까 도부터 1도, 2도, 3도. 3도 맞죠? 자, 그럼 협파 음정이 되겠네요. 15세기 중엽 이전의 대륙에선 이를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5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이것도 어디에다 협파음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파버든이라는 삼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했는데 파버든 악보는 가운데 성부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기보, 악보에 기록하는 걸 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처럼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든을 즉흥 연주라고도 부릅니다. 이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와 그 다음에 일정한 음 간격을 두고 높거나 낮게 연주를 했겠죠? 자, 이것도 뭘 맞춰야 될 거야? 어느 정도 협파음을 맞춰야 되니까, 자, 뭐 이게 어떤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1도, 3도, 그 다음에 어떤 거 5도, 6도, 8도를 맞춰가지고 연주를 했겠죠. 기본 가운데 음만 이렇게 저기 기록이 됐으면. 자, 높은 성부는 그럼 어떻게 연주를 했냐? 기록도 안 돼 있는 거를. 그러면 가운데 성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몇 도를 4도 위의 음을 이것을 높은 성부로 잡아서 연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 레, 미라면 높은 성부의 음은 각각 뭐가 되는 거야? 도에서 4도 높은 파, 레 4도 높은 솔, 그 다음 미에 4도 높은 라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은 성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해져서 바로 포브로동이라는 지금 연주 방식이 나타나는데 자, 이건 반대로 지금 악보의 기보가 됩니다. 포브로동은 파버든과 달리 악보에 6도 또는 8도 음정이 두 성부만 적혀 있고 가운데 성부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럼 가운데 성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냐? 이 가운데 성부는 그런 높은 성부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4도를 아래로 낮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음정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각 성부는 이처럼 긴밀한 음정 관계를 이루면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세 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되겠네요. 자, 가장 높은 성부가 8번 음표로 연주되면 나머지 두 성부도 어떻게 한다? 같은 길이 8번 음표로 같이 연주를 했겠네요. 그럼.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자, 무지카 픽타라는 암묵적 규칙이 존재했는데 음들을 변형해 연주하는 원칙을 지켰대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사도 예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증사도를 불협화음으로 봤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조화로운 음으로 바꿔서 연주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우리는 완전 사도로 봤습니다. 이건 협파음으로 봤는데 온음이 셋인 경우를 바로 증사도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파와 시 사이에는 온음이 몇 개가 있다? 3개.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미하고 파 사이에 지금 반음, 그리고 시하고 도 사이가 반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파하고 시 사이에는 각각 여긴 반음이 없으니까 파 솔의 1도, 그 다음에 다시 솔하고 라 사이도 온음,
그 다음에 라하고 시 사이도 온음 해갖고 온음이 몇 개? 이렇게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자 4도가 맞는지 볼까요? 파가 1도, 솔이 2도, 라가 3도, 시가 4도입니다. 자, 그럼 4도 맞죠? 그런데 거기 온음이 몇 개 들었다고? 3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증4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 그 밑에 아래에 보시면 이 음악가들은 증4도가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불협화음으로 봤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C 플랫, 바로 C를 반음 낮춤으로써 완전 사도로 바꿔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협화음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됐지만 이때는 가사적인 표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경시됐지만 이제 중기에 이르러서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음이나 가락을 표현하는 바로 가사 그리기 기법이 유행했다는 것. 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오르는이라는 가사가 있을 때 자, 오른을 할 때 어떻게? 오르는 점점 낮은 음에서 점차 높은 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은 음악을 통해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여기까지 르네상스의 어떤 음악, 요거에 대한 연주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